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상정을 국회와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 지역의 수기와 공론을 거친 결정을 존중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또 박람회 개최 이후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박람회장 민간 매각 추진을 막고 공공개발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 10년간의 공론화 결과물이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아직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여수 MBC는 오늘부터 사흘간 전남 동부 4개 시군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여수시장 후보들입니다. 여수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9명이 도전장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2명이 출마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예비 후보는 모두 11명. 소속 정당별로는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 9명,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국민의힘이 2명입니다. 가장 먼저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강화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출마 선언 이후 매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권익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후보는 여수 발전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겠다며 원만한 소통으로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 권익 향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인 전창권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과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정기명 후보는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행복도시, 해양관광도시, 미래산업도시를 핵심 가치로 살맛나는 여수, 역동적인 여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정책수석 출신의 조계원 후보는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정치, 통합의 큰 정치, 시민이 주인인 민본 정치, 무한책임 긍정의 정치를 기치로 새로운 여수 100년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성혜석 후보는 인구 증가를 통한 재정 증대, 대학병원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현재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행복한 여수, 다 함께 잘 사는 여수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여수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유화 후보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특유의 친화력을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생태해양 관광도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신용훈 여수시민포럼 정책연구소장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권 교체의 바람을 여수로 가져오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만족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권오봉 여수시장이 조만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경선을 통한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또 5선 도의원 출신인 김종철 후보가 풍부한 의정활동과 정치 경험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을 이순신 특례시로 통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꾸준히 선거에 나섰던 심정우 후보도 조만간 여수시장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광역단체장 선거 전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예전 지방선거와는 달리
유력 정당의 경쟁 구도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도민들의 선택지도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년 동안 전남 정치는 경쟁 없이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민들의 삶은 팽개쳐 두고 정치적으로 옥죄고 발목을 잡아서 오늘의 전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너무도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 전 대표는 호남 3선 의원까지 역임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전에 없이 중량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이중엽 당협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세 확장에 나서 경선이나 전략공천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권 광역단체장에 후보 한 명도 못 냈지만 이번엔 광주시장 선거에도 하원시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이준석 대표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 등 호남 공세 바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저희가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경선 일정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엔 정의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도 일찌감치 시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도전장을 던져서 모처럼 다자대결 양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호남 약세를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잇따르는 출마 선언이 공당으로서의 제 역할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선거에 판도 키우고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도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광양에서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클린 경선 서약식을 가졌는데요. 민주당 전남도당의 본선 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양시장과 시도의원 출마 예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클린 경선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네거티브 없는 정책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경선 등 5가지 핵심 서약을 다짐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시작된 클린 경선 서약식은 광양을 시작으로 오는 6일 구례와 곡성에서도 잇따라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구례 곡성지역위원회는 이번 클린 경선 서약이 깨끗한 선거로 지역 정치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원팀으로 승리를 이끌어낼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 경선 서약과 함께 민주당의 전남 경선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까지 경선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당 공관위 심사 과정을 통해 컷오프 대상과 경선 후보를 확정한 뒤 늦어도 오는 25일쯤부터 최종 본선 후보를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러프하게나마 4월 말까지는 경선을 마친다 이런 그 생각으로 좀 그 일정을 좀 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선의 룰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지자체장의 경우 국민 참여와 권리당원 여론조사 5대5 방식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광역과 기초의원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남의 경우도 몇 개 지역은 그 상한을 이미 넘겨버렸기 때문에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광양의 경우는 혹시 선거구가 늘지 않더라도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전남 지역에서 65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내 본선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시 홈페이지 청원방에 게시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 시민청원에 최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곧바로 추가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이고 전매 거래량도 전년 대비 42%나 감소해 해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한 업체에 최대 3억 원을 2년 거치 또는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합니다. 피해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인과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덩치 큰 개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들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강아지와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에겐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줄 풀린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다른 개 3마리도 뒤쫓아갑니다. 개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어떡해! 지난 3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고등학교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하운드 4마리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와 푸들과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 있다가 공격을 받은 푸들은 목을 물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몸집이 성인 무릎 정도 돼 보이는 커다란 개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시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려고 강아지를 탁 약간 채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아지 계속 달라붙으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면서 물고 있어. 저렇게 큰 강아지가 왜 주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냐 내가 그랬거든요. 위협적인 상황은 푸들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몸을 피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 53살 A씨는 당시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들을 발견한 하운드들이 갑자기 뛰쳐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뭐 쪼개갖고 같이 나가려 하다가 그 개를 보고 개들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견주 A씨를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여수시립예술단 지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도내 최초의 단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는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 개선 등 노조 측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2019년 9월에 112개 조문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여수시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31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의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천여 개 전남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7.1%로 작년의 84%보다는 낮고 평년의 70%보다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90% 안팎의 저수율을 기록 중인 충남과 경기, 강원, 전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광양시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소규모 개별 관광으로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개별 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 마이스 등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